저는 복지전달 그 체계의 그 시설들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. 복지부 장관님 계신가요? 주 장관입니다. 이게 작년에도 그런 그 현장에서의 그 아우성이 참 많았습니다.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, 문제는 예산 전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리비 그리고 각종 다른 그 제반의 수당들 이런 것들이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종사자 처우가 오히려 열악해지는 그런 모순을 낳았다,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? 예, 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그 영세한 그 취약계층 복지기관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든가 퇴직 충당금 같은 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수당 인상이 돼야 되고,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추가 고용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. 이게 좀 표를 보시면은요.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. 2019년 예산 보면은 34억 증가해갔고요.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2.8% 정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인건비는 그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그 증액이 되었다,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체 증가율이 2.8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인건비가 뭐 10% 이상 이 증가한 분이 증액분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대폭 삭감됐다,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개소당 관리비가 지금 2018년에도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. 23만 원, 한 개당 관리비가 2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은 한 개소당 관리비가 4만 원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닌가요? 예, 저희들도 그 인건비를 맞춘다고 인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관리 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게 토탈로 하셨는데, 예. 그 토탈로 해서 인건비 10% 수준의 인상분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관리비가 82% 삭감되는, 그래서 사실은 뭐 4만 원 나오면 이거 가지고 냉난방비, 이건 사실은 전혀 부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래서 내일부터 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, 이거 김동연 부총리님,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예산 편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? 제가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는 그 최저임금 준수할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. 예. 이게 이 센터들이 요구하는, 그래서 2017년 수준의 관리비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한 117억 정도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, 이것도 사실 뭐 한 개소당 25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센터 운영이 가능하냐, 제가 현장에서 조금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냉난방비가 전혀 충당이 안 돼서 그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근근히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2017년, 18년 수준의 관리비 수준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명절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, 그리고 혹한기 혹서기 뭐 이런 활동 수당이 추가 소요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데,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, 복지부 장관님, 예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복지전달과 관련된 시설들의 현황을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충분한 관리 운영이 가능한지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조사를 하시고 예산안에 좀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실은 이렇게 이제 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그 예산 편성을 하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. 저는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좀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의원님, 제가 망설이다가 좀 답을 드리는데요. 잘 알겠습니다.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, 저희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 공공부문 공통 처우 개선이 내년도에 1.8%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시설별 처우 개선율이 작게는 2.8%에서 많게는 10.1%까지 올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상당소는 10.1을 올렸어요.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9.5를 올렸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 과정에 잘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정부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와주면은 같이 올려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의원님 말씀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. 그리고 정부 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이시죠? 우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. 네. 예, 의원님들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정부 안으로 나간 예산 아닙니다. 원보이스를 내주셔야죠. 물론 이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닙니다만.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. 제가 국장 때 120만 원 주던 걸 지금 6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어요. 지금도 제가 5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월 529만 원을 주는데 센터당 평균 수입이 727만 원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. 하여튼, 성과 형태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 성과 지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평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현장에서는 높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걸 가지고 연말에 30만 원, 20만 원, 10만 원 쪼개주는 그런 것도 차라리 사실은 평가에 기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는 그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예. 조금 더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들여다보시겠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복지부 장관님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하겠습니다.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현장형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알겠습니다.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예산적 관점, 재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바라볼 거는 아니다. 예, 특히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,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가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가위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. 이번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자,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,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환경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몇 %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,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전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요. 잘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